이 내용의 정보 출처는 한국장례협회 장례 절차입니다. 가정에서의 장례 절차. 현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장은 기본으로 하므로 돌아가신 후 당일로 수시를 행하게 되고, 돌아가신 다음 날 습이 끝나면 바로 소렴을 하고 입관까지 하게 되어 염습의 과정이 2일째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3일째 발인을 하게 됩니다. 3일장 첫째 날 천거정침. 위독하면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나, 가능하면 자기의 집 환자분께서 계속 사용하셨던 그 장소, 그 방에서 모시며 누우실 때 머리는 동쪽으로 가게 뉘면 되고요. 환자분께서 보고 싶어 할 분들과 꼭 보아야 할 분들께 연락을 돌립니다. 환자분이 혼자 계시지 않도록 가족이 항상 곁을 지키되 조용하게 하며, 집의 안팎을 정돈하고 만일의 경우 돌아가셨을 때 알려야 할 곳을 기록해 정리하며 가족들이 하는 일도 죽음에 대비해 준비하게 되는데요. 곁에 있으며 마지막 유언을 잘 들으며 유서가 있으면 잘 챙기며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가능하면 의사는 환자 곁을 지키게 하고, 아니면 환자의 입이나 코 위에 탈지면이나 솜을 얇게 펴서 놀려 놓아 이승에서의 마지막인 순간을 알 수 있게 하며, 자손과 근친들이 곁에서 엄숙하게 자리를 지켜줍니다. 운명거해. 이제 이승에서의 삶이 끝이 나면 의사를 청해 사망을 확인하고, 이때 사망이 확인되면 지키던 근친들은 슬픔을 표현합니다. 옛날에는 소리내어 우는 곡을 했으나 현대에는 일부러 소리내어 곡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하나, 그렇다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울음소리를 억제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가까운 근친들에게 연락해서 오는 대로 돌아가신 이를 보고 슬픔을 표현하며, 평소에 돌아가신 이를 보지 않던 이성은 굳이 이를 볼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고인분의 방은 비우지 않는다고 해요. 요즘은 병원에서 운명하시면 의사분께서 사망을 확인 후 바로 안치실로 모시고 수시 후 냉장실에 모신다고 하네요. 세 번째, 복, 초혼. 고인분의 직계자손이 아닌 한 사람이 돌아가신 분의 웃옷을 들고 지붕에 올라가서 북쪽을 향해 옷을 흔들며 돌아가신 분의 칭호를 3번 부르고 내려와 그 웃옷을 돌아가신 분의 가슴에 덮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이의 몸을 떠난 영혼을 다시 불러들이려는 주술적인 안간 힘인 바 현대에는 할 필요가 없다고도 하네요. 네 번째, 수시. 돌아가신 분을 반듯하게 갈무리하는 절차인데요. 남자의 주검은 그 남자 근친이 하고, 여자 같은 경우는 여자 근친이 챙깁니다. 수시의 시기는 돌아가신 시기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후가 좋다고 하는데, 너무 늦으면 또 안 된다고 해요. 눈 부위는 쓸어내려 잠자듯이 감기면 되고요. 머리가 남쪽으로 가게 방의 한쪽에 반듯하게 눕히며 발바닥을 벽이나 상자 등에 붙여서 반듯하게 한 다음 두 발끝을 모아 백지나 붕대로 묶고 무릎을 펴서 붕대나 백지로 또 묶어줍니다. 두 손은 배 위로 모아 흉사시에 공수를 시켜 붕대나 백지로 묶고 머리를 반듯하게 유지시킵니다. 입에는 젓가락 등으로 솜을 말아 물려서 오므려지지 않게 하고, 솜으로 귀를 막고 가재로 코와 입을 덮어 곤충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 다음 혼이불로 얼굴까지 덮어줍니다. 고인 앞을 병풍이나 장막으로 가리고 그 앞에 향상을 차리고 향을 피우며 2개의 촛대를 좌우에 세우고 촛불을 켜줍니다. 방안은 정리정돈을 해주고요. 5번째, 발상. 초상이 났음을 알리고 장례 준비를 하는 것이며, 수시가 끝난 후 검소한 옷차림을 하고 근조라고 쓴 등이나 상중, 기중이란 글을 대문에 붙여 상이 났음을 알립니다. 6번째, 부고. 가까운 친척과 친지들에게 상이 났음을 알리는 것으로
호상이 상주와 의논하여 진행하며 사망시간 및 장소, 발인 일시, 발인 장소, 장지, 상주와 상제 등을 기록해 줍니다. 7번째, 화장시설 예약. 화장시 인터넷에 이 하늘 장사 정보 여기에 접속하여 화장시설 예약을 해 줍니다. 이로써 3일장 중 첫째 날 이루어져야 할 절차에 대해 말씀드려 봤는데요. 한국장례협회 장례 절차를 확인해 보시는 게 더 확실할 듯 하네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